지난해 5월 쿠팡 새벽 배송 뒤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숨진 고 정슬기 씨. 주 6일 하루 10시간 넘게 야간 근무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는요. 지난달 새벽 배송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도 주 6일 평균 69시간을 일했습니다. 숨지기 직전엔 8일 연속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당신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택배기사 10명과 주간기사 4명의 심박수와 혈압 등 생체 지표를 측정해 건강 위험성을 따져본 겁니다. 조사 결과 수면 중엔 10% 이상 떨어져야 하는 혈압이 야간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더 높아지기도 했고 휴무 사흘 만에야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심박수도 주간기사보다 야간기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새벽 배송 기사들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에서 46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간 노동은 한 달에 12번, 연속 4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배송 시한 압박과 야간 물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쿠팡 물류센터의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365일 지속적으로 장시간 야간 노동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해외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런 연구팀 제안을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 주말 자정을 넘긴 시각 쿠팡 물류센터. 새벽 배송기사 A씨는 당일 배송할 물건을 찾아 분류부터 합니다. 예전에는 9분에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지금 호흡을 이렇게. 분류 작업에만 1시간 이상 걸리지만 사실상 공짜 노동. 수거한 신선식품 전용백을 정리하는 것도 배송기사 몫입니다. 프레시백 회수만 안 해도 진짜 이 업무 강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거든요. 빨리 가세요. 진짜. 이날 밤 배송할 물건은 200건. 주말이라 물량이 적은 편이지만 늘 시간은 부족합니다. 음료 5박스를 한 번에 들어 옮기는 이유입니다. 아침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마치려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물건을 집 앞에 놓고 사진까지 찍어야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쉬고. 새벽 배송 기사들은 이렇게 물류센터와 배송지를 2차례에서 3차례 오갑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7시간.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따라 야간 근로 시간을 30% 할증하면 12시간이 넘습니다. 타임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명을. 야간 배송이 없어지면 저희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개선할 게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사회적 합의로 택배기사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고 분류 작업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쿠팡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 사고가 난 시간은 새벽 2시쯤 주 평균 69시간을 일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택배업 종사자들이 산재를 분석했더니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야간 산재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비야간 산재 건수가 1.8배가량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육체 노동 이렇게 있는 업종인데 여기에 고정적 야간 작업까지 한다면 과로사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4년 전에도 택배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이런 새벽 배송 형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쿠팡의 택배 점유율은 0.1%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14%대로 뛰었습니다. 지난해엔 CJ 대한통운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배송 기사 규모도 2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는 새벽 배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택배 노조도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고정형 야간 노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준비물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에서 물총 가져와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럴 때 아이를 2명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까먹을 일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아무래도 수입도 많이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오는 28일 3차 논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배송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33살 쿠팡 배송기사 고 오승용 씨.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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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택배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을 과로로 지목했습니다. 택배노조가 입수한 숨진 오 씨의 최근 4주 사이 근무표입니다. 주 6일 고정적인 새벽 배송 업무가 반복됩니다. 부친상을 당한 날까지도 5일 연속 새벽 배송을 맡았는데 사흘간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루 쉰 뒤 업무에 복귀한 날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주 6일 고정 철야 근무를 하던 고인이 부친 장례 이후 이틀간 쉬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을 해야 했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벽 배송 업무에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한 쿠팡. 그러나 해당 대리점 소속기사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 연속 10여일 넘게 내리 밤샘 근무를 한 경우도 전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업무 시스템에 같은 계정으로 연속 7일 이상 접속할 수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택배 노조는 쿠팡이 업계 최초라고 홍보한 휴무자 대체 인력, 이른바 백업 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식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속적 야간 노동이 주 7일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 그리고 쿠팡 CLS가 스스로 내세운 과로 대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측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유족과 택배 노조는 산업 재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